안녕하세요. 직무 분석과 취업 지도의 김현빈입니다. 자, 오늘은 경영, 일반 사무, 금융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금융 분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 분야라고 하면은 아주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많은 시간을 걸려서 지원해야 하는 그런 좀 넘사벽인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게 아주 틀린 거는 아닌데요. 금융기관도 굉장히 많고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 만큼 사실은 이쪽에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오늘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끔은 제가 질문을 받는 것 중에서요, 시장뿐만 아니라 기업하고도 연관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재무팀이라든가 자금팀은 금융기관과 상당히 연계돼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을 이해할 때 학생들이 이 위에 있는 뭐 경영기획이나 재무회계 쪽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상당히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금융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기관을 구분하는 카테고리를 조금 학습할 수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대한민국 은행 및 관련 공공기관이라고 제가 간단하게 은행연합회에 있는 것들을 캡처해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그 금융기관 중에서도 은행 중심으로 보시려면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특수은행, 즉 국책은행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리고 있죠. 이러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같은 곳 은행들부터 시작해서 시중은행과 한국 외투 법인으로 들어와 있는 은행들의 이름과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관련된 연관 기관들, 기술보증금 기금인데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게 사람이라고만 말하는 거는 되게 좁은 그런 그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부분 여기는 기업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개인 가게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정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증권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종합금융이나 보험 등의 금융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금융시장을 구분할 때 간접금융시장과 직접금융시장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자본시장, 자금시장이라고 하는 시간에 따른 구분이 있기도 합니다. 벌써부터 긴장되신다고요? 예,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구분에 따라서 사실 거의 같은 역할을 한 곳이긴 하지만 이것을 이런 식으로 기관을 분류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거래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을 평가하는 게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은행 같은 경우에요. 자, 대출을 받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아무나 대출을 해주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온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가액이 정해집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 개인 신용 점수를 매기도록 돼 있고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을 신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을 분석하는 분들을 신용력이라고들 하는데요. 보통 이제 영어로 크레딧 애널리스트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은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나중에 마케팅 부서로도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금의 여유가 있는 저축자와 자금이 부족. 제가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 그림 보이시죠? 자, 이건 뭐인 것 같으세요?
이제 강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농지에 비유해서 가끔 말해주는데 학생들이 가끔 너무 이걸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얘기하기가 꺼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개념화 시킬 때 좋은 게 우리가 금융 쪽에서 너무 지원을 안 해주는 거는 가뭄과 같다. 그래서 농지가 마르고 수확물을 건질 수가 없다. 그런데 빨리 수확물을 얻고 싶은 욕심에서 너무 많이 물을 대주면 어떻게 될까? 예, 그쵸. 금융위기가 오는 거죠. 물이 넘쳐서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고 해도 벼가 썩는 것과 농작물이 썩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 시와 금융이 제 역할을 못 해주어서 돈이 뭐 시중에서 많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분야가 성장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들을 개념을 정립하게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럴 수 있고요. 사모펀드, 보통 이제 그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해서 이제 P2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사모펀드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펀드를 사는 거는 공모펀드라고 하죠. 공모펀드의 특징은 이런 금감원이라든가 다른 금융 인프라에 의해서 적절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들이 이 펀드를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모펀드는요. 대부분 기관 투자라든가 큰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몇몇이 이런 특별한 규제 기관의 규제를 받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모펀드 하면 수익률이 되게 많은 것을 생각하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투사도 있는데요. 요즘은 뭐 창투사보다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서 벤처들에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환경이 점점 벤처라든지 그런 새로운 스타트업이라든지 하는 기업들이 많이 성장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창투사들의 것이 이제 조그만 제2금융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규제를 잘 받아가면서 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환경 생태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무슨 이제 여러 가지 그 금융 기법들이 투자는 되겠지만 이제 만들어지긴 하겠지만